남한말 텍스트 박스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북한말 텍스트 박스에 얼음 보숭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한말 텍스트 박스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입력하고 번역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리스트에는 1부터 5번 항목의 단어가 한 글자씩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1부터 5까지 반복을 해서 단어를 합치게 되는데요. 반복 횟수마다 남에서 북이라는 리스트에 합치기 한 단어가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복 5번째에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번역된 단어 변수에 얼음 보숭이가 저장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번역 기능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두 초기화하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데이터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코드를 보기 쉽도록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초기화 함수는 입력 리스트와 단어 체크, 그리고 번역된 단어를 모두 다 초기화 시켜주고 우리가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딩해주면 됩니다. 함께 코딩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선택해서 함수 만들기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데이터 초기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할 내용은 데이터를 모두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어 체크 값을 빈 문자열로 지정해주고 다음은 번역될 단어 값도 빈 문자열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입력 리스트도 다시 빈 리스트로 만들어서 모두 초기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변수를 호출해 주어야 하는데요. 함수 호출하기는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 호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라이브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입력하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얼음 보숭이로 번역이 잘 되고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맛있어 라고 문장을 입력한 후에 번역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초기화는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문장이 번역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고 단어를 입력하고 번역했을 때는 얼음 보숭이로 번역이 잘 되는데
문장을 입력했을 때는 아이스크림 부분이 얼음 보숭이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문장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딩을 테스트한 결과 단어 번역은 잘 되지만 문장 번역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번역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맛있어 라고 문장을 입력했을 때 아이스크림 단어에서 얼음 보숭이가 번역이 됩니다. 번역된 얼음 보숭이 단어는 변수에 저장이 될 텐데요. 다음 아이스크림 그 후에 띄어쓰기 공백을 확인하는 순간 남에서 북 리스트에는 없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얼음 보숭이가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맛있어 라는 문장이 그대로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법은 번역된 단어를 따로 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번역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가 필요하고 번역이 완료된 단어는 리스트에 추가하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번역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결과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초기화 함수에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번역에 이어서 코딩할 텐데요. 만약에 번역된 단어와 단어 체크가 다를 경우에는 무언가 번역이 된 후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 리스트에 번역된 단어를 추가하고 단어 체크하고 번역된 단어 변수를 초기화해서 이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 체크를 추가해서 결과 리스트를 결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블록에서 이름은 결과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빈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동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리스트는 초기화 함수에도 추가해서 함께 초기화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지정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결과 리스트가 빈 리스트로 초기화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단어 번역에 이어서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의 위치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복문 안에 제어에 있는 만약이라면 실행이라는 블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비교하기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비교할 텍스트는 단어 체크 변수와 그리고 번역될 단어 변수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부등호에서 같지 않다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될 단어와 단어 체크가 다르다는 것은 무언가가 번역이 된 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과 리스트에 번역된 단어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리스트에 항목 추가하기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추가할 리스트는 결과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추가할 아이템은 번역 변수, 번역될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정하기 블럭에서 단어 체크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해주고 마찬가지로 번역될 단어 변수도 다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 체크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항목 추가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반복문이 끝난 후에 결과 리스트에 단어 체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북한말 텍스트 박스에 결과 리스트를 결과로 출력해서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얼음 보숭이로 번역은 되는 것 같은데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입력할 때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맛있어 아이스크림이라고 입력하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거꾸로 입력했더니 또 단어가 번역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띄어쓰기 때문인데요. 맛있어까지 검사를 하고 띄어쓰기부터 또다시 단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백 아이스크림이 단어가 되어서 공백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백을 따로 구분하고 단어만 번역될 수 있도록 다시 코딩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어에 있는 만약이라면 실행, 아니라면 블럭을 가져와서 반복문의 앞부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둔 블럭의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기에 있는 블록을 아니라면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드래그해서 아니라면 자리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두었던 텍스트 비교하기 부분도 만약이라면 실행이라는 블럭을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이라는 조건에 공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비교하기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 텍스트 블럭을 연결하도록 하고 문자는 이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가서 항목 선택하기 블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입력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인덱스를 가져와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리스트에서 공백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공백이 나온 순간 앞에 단어는 번역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체크 변수를 초기화시켜서 이어서 단어 검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번역 최종 결과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데이터 초기화 함수에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출력 부분을 수정해 주면 되는데요. 번역 최종 결과 변수에 결과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하나씩 합쳐서 문장으로 다시 재조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코딩해 보겠습니다. 공백이 나왔을 때 실행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부분에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가서 항목 추가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가져올 리스트는 결과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추가할 항목은 단어 체크 변수입니다. 그리고 항목 추가하기 하나 더 블럭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결과 리스트로 지정해주고 아이템을 빈 문자열로 지정해서 공백도 같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단어 체크 변수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출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변수의 이름은 번역 최종 결과입니다. 초기 값을 빈 문자열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초기화에도 추가해서 데이터 초기화 부분에 방금 만들었던 번역 최종 결과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 출력 부분을 수정해 볼 텐데요. 결과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합쳐서 문장으로 다시 조립해 주어야 합니다. 제어에 가서 여기에 있는 반복 리스트 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항목 추가하기 아랫부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리스트는 결과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반복할 내용은 번역 최종 결과 변수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합치기 하기 위해서 합치기 블럭을 가져오고 번역 최종 결과와 그리고 결과 리스트에 항목을 합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할 내용은 북한말 텍스트 박스에 번역 최종 결과가 출력되도록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라이브 테스팅 해보아야겠습니다. 문장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어. 이제 얼음 보숭이 맛있어 라고 문장이 잘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어 아이스크림이라고 문장을 거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번역했을 때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얼음 보숭이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종종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다시 블록 화면으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공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공백을 입력하지 않고 빈 문자열로 두었을 때는 앞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공백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빈 문자열 부분에는 꼭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빈 공백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목 추가하기 리스트 아이템 부분에도 여기에 빈 문자열로 두는 것이 아니라 꼭 스페이스로 공백을 입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어 아이스크림이라고 입력된 부분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이 얼음 보숭이로 번역이 되어서 맛있어 얼음 보숭이라고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은 아이스크림 맛있다 라고 입력해서 한 번 더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백을 잘 인식해서 남한말 단어를 북한말로 번역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화면으로 이동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전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탭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할 텐데요. 따라서 사전 탭 클릭했을 때 다른 스크린 열기 블록을 이용해서 빅 스크린으로 이동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번역 화면을 코딩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사전 화면으로 이동해서 용어 사전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앱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